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박앵커의 출근 전은 벼르고 벼르다 준비한 이슈입니다. 바로 백신 이야기예요. 백신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은 미뤄뒀었던 이슈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간의 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백신이 쓰는 반전 드라마, 어떤 내용일지 시작해보죠. 일단 보통의 백신은요, 평균적으로 개발돼서 배포되기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바로 10개월 만에 승인이 나고 배포가 됐죠. 이것은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다 보니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고 각종 승인이 떨어져야 쓸 수 있는 백신을 임상 1, 2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2,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각 FDA나 유럽식품청에서는 빠르게 승인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10개월 만에 배포가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 3상도 전에 백신 사용을 허가한 국가도 있습니다. 2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백신 써라고 국가적 승인을 내려준 거죠. 대표적인 게 중국과 러시아고요. 그때 당시 세계 최초로 이 코로나 백신 등록을 했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바로 그러한 러시아 거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얘기부터 하죠.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은 어떤 상황일까요?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돼 있다라고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한 백신들은 이거예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mRNA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조합 백신으로 노바백스.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 1순위로 찍고 계약을 했었었죠. 그리고 접종되고 있는 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의 백신 보급에 대한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번진 걸까요? 일단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속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이걸 접종한 이들 중에 일부가 혈전이 발생했다라는 부작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신 안 맞을래? 이런 심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백신에 대한 불신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 차질도 생겨납니다. 백신 개발국의 자국민 우선주의로 접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화이자 백신 맞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이자 백신의 공급은 지금 크게 타이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고 시장에서는 백신을 새롭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던 러시아 백신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러시아가 임상 2상까지만 하고 국가적 승인을 내렸던 게 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까지밖에 안 된 건데 라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물 백신이다 라며 각종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기도 했었죠. 그랬던 러시아 백신이 8개월 만에 새롭게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간의 시간 동안 임상 3상도 진행이 된 거죠. 임상 3상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90% 이상의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비롯해서 60여 개 국가의 사용 승인이 떨어진 상황이고 러시아 백신 조기 확보에 대해 국민청원도 올라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입장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라는 소식 며칠 전에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도 러시아 백신 포함해서 다양한 백신을 공개하고 검토해야 된다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 측에서는 당연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죠. 해외 검증 추가로 봐야 되고 허가 절차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하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어떤 백신일까요? 하나씩 보면요. 지금 의학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놨던 예방률보다 지금 이 스푸트니크가 조금 더 높다라고요. 그래서 높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통이나 보관 온도가 2도에서 8도 정도다 보니까 다른 백신 대비해서 조금 보관이 용이하다라는 정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으로 가격이 1회 접종 기준으로는 싸다고 하네요. 하지만 걱정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죠.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얀센의 백신과 동일하게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라면 혈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직 스푸트니크 V 백신은요. 미국 FDA나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은 넣어둔 상황이고 4월에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빠르면 상반기 안에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유럽의약품청에서 승인이 떨어진다면 국내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긴 하겠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종목들의 3파전이었었죠. 임상 여부나 긴급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락을 1년째 거듭해 왔었습니다. 변이 코로나로 모더나 시총이 하루 만에 100억 달러 증발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었고요. 그 사이에 위탁 생산이나 콜드체인 업체들도 주가 변동을 보였었죠. 이러한 흐름 속에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러시아 백신 플랜 B로 떠오르면서 주가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속출했었습니다. 그럼 러시아 백신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개발하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우리는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두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한국 포러스 컨소시엄 그리고 휴언스 글로벌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이 이미 5월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전량 수출이 되는 거고요. 만약 우리 정부가 이거 쓰자라고 입장이 나온다면 국내 승인이 된다면 유리한 조건의 공급이나 보급 계약을 할 수 있어라는 것도 러시아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죠. 시장에서 그럼 관련주 어떻게 꼽히겠을까요? 한국 코러스 컨소시엄 관련주입니다. EDT, 이트론, EID, 바이넥스, 보령 바이오파마, 이수 앱지스. 급등 특징주로 많이 이름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급락하는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컨소시엄도 볼까요? 휴언스 글로벌 컨소시엄. 휴메딕스, 휴언스 글로벌, 휴언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등의 종목이 꼽힙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류민수 차장님, 이 휴언스 글로벌 컨소시엄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도 볼만해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앞으로 관심 갖고 봐야 될까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을 꼽아봤습니다. EID가 가장 높은 상승 기록했고요. 이트론, 이화전기, 휴언스 글로벌, 휴메딕스, 이수 앱지스 등이 올랐죠. 하지만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 어제 또 부각이 됐던 만큼 조금 점검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백신주 대응은 어렵죠. 애초에 정치 테마주와 같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백신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매매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 시간대 이 매매 전략을 잘 주셨던 분을 한번 모셔서 전화 연결을 해서 제가 답변들을 세세하게 들어봤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박제어 얻어봐야죠. 워낙 빠른 매매 이제 달인이시다 보니까 스푸트니크 V 이슈 기대감보다도 중소형주 시세에 따른 차익 실현에 집중하자, 수익을 챙겨 놓자라는 입장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유자 분들이시라면 좀 참고를 해보세요. EDT 1,200원 이탈 시 매도, 이트론 시가 이탈 시 비중 축소, 1,200원 돌파 실패 시 50% 비중 축소, EID, 이수 앱지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각각에 대해서 이 가격 라인대까지 설정을 주시면서 정말 세세하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보유자 분이시라면 지금 화면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신 얘기를 다뤄봤는데 조금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있죠. 이 러시아 백신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갔고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하지만 일일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요. 아직 드라마가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백신이 어떻게 효능을 입증받아서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믿고 투자하는 성장 가치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지나친 확신을 잠시 밀어두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간의 스토리가 이랬다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박앵커의 출근 전 백신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